사랑받는 낚시꾼 남편들은 요령 그 첫 번째는 함께하는 낚시입니다. 두 번째는 세척하고 정리하는 일들, 낚시를 가서 잡아온 조가물들을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 좋아하는 낚시를 하는 것이, 그 네 번째는 주위에 나눔을 하는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조가물들을 회 뜨고 구이하는 기본 요리법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낚시를 하는 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우TV입니다. 벌써 12월도 중순에 접어들어서 올해도 15일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겨울도 이제 한겨울로 접어들고 있고요.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낚시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올해 낚시를 종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주제는 사랑받는 낚시꾼 남편이 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라는 취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취미 활동 중에 하나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낚시꾼 남편은 가정에서는 가장 인기가 없는 그런 취미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낚시를 하면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낚시꾼 남편들은 요령 그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나머지들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그런 방법입니다. 바로 함께하는 낚시입니다. 와이프와 같이 낚시도 같이 가고 정리도 같이 하고 준비도 같이 하고, 이렇게 된다면 낚시를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서로 함께 나누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힘든 것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물을 걸었을 때 아니면 조과가 좋았을 때 나누는 기쁨도 훨씬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사랑받는 낚시꾼 남편 되는 요령은 함께하는 낚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능하다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머지 다음 항목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낚시꾼 남편 되는 요령 그 두 번째는 낚시를 다녀와서 해야 할 일들을 꼭 한다 입니다. 낚시를 다녀와서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물론 이제 낚시를 가서 이제 사용하셨던 장비나 채비들을 세척하고 정리하는 일들, 뭐 낚시 갔다 와서 낚시한 장비들이나 채비들을 이렇게 너저분하게 깔아놓은 거를 좋아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채비나 장비들을 세척을 하고 잘 말려두어서 다음에 낚시 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낚시를 가서 잡아온 이 조가물들을 그날 바로 정리를 해서 냉장고에 넣어야 될 것은 바로 냉장고에 들어가고, 그리고 정리를 해서 나온 부산물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바로 버리고, 이런 것까지도 모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쭈꾸미 낚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조가물 정리가 쉬운 낚시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20마리씩 한 팩에다 담아서 모든 걸 팩에 담아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온 상태에서는 이렇게 잘 펴가지고 냉동실로 그대로 넣어버리면 끝입니다. 뭐 가자미 낚시라든지 광어, 우럭 낚시 같은 경우에는 내장을 빼거나 아니면 회를 떠서 바로 그 가족들과 나눠서 먹거나,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대량의 조가물들이 나오는 낚시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조가물들을 다 가위나 칼로 잘라서 말려둔다든지 냉동실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정리까지도 모두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집에서 비린내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낚시를 갔다 오면 조가물들이 아이스박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집까지 오게 되면 필수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비린내인데, 이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정리와 정리를 한 곳에 뭐 싱크대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같은 곳에 청소를 하셔가지고 비린내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이 냄새에 이렇게 크게 민감하지 않다면 정말 복받은 분이실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받는 낚시꾼 남편 되는 요령 그 세 번째는 가족이 좋아하는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낚시도 있을 것이고 와이프가 좋아하는 낚시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낚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서 때에 따라서 1년에 할 수 있는 낚시들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낚시들 중에서 잘 조율을 해가면서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낚시를 했다면 다음번 낚시를 갈 때는 와이프가 좋아하는 대상어종으로, 그리고 그 다음번은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상어종으로, 이렇게 대상어종들을 바꿔서 그 낚시를 가시게 되면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와이프 되시는 분이 참돔 맑은탕이나 참돔 회를 좋아하신다면 봄이 되면 올해 참돔은 언제 낚시를 갈 건지를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낚시뿐만 아니라 내 와이프, 내 아이들이 좋아하는 낚시도 중간중간 섞어서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낚시꾼 남편 되는 요령 그 네 번째는 조과를 주위에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내가 나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인이 나눔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쭈꾸미 낚시를 갔다 온다고 하면 쭈꾸미 낚시 같은 경우는 나눔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낚시 갔다가 오면서 20마리씩 팩에 담아서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뭐 20마리, 40마리, 팩 하나, 팩 두 개를 이제 뭐 옆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처제나 처남이나 장모님에게 조금씩 나눔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 낚시를 갔다 왔는데 조과물이 좀 괜찮다고 하면 이거는 몇 봉 정도는 뭐 장인어른 갖다 드리는 게 어때? 뭐 장모님 갖다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아내분이 나눔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이 나눔을 하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남편이 낚시를 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낚시를 갔다 와서 잡은 조과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그 시장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조과물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맛이 더 좋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와이프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하는 낚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서로의 유대감이라든지 친밀감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낚시에 대한 친밀감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사랑받는 낚시꾼 남편 되는 요령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낚시 가서 잡아온 조과물들을 요리하고 회 뜨고 뭐 구이하는 이런 기본 요리법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맛이 좋은 생선을 잡아서 가장 맛이 좋을 때 회를 떠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다든지 뭐 이런 그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대방어 낚시를 다녀와서 잡은 대방어를 저와 저희 처제 식구들하고 같이 두 식구가 모두 모여가지고 대방어를 회를 떠서 먹고 그리고 구워서 먹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나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낚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아군을 한 명 더, 한 팀 더, 한 가족 더 만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요리법을 숙지를 하셔서 최상의 상태에서 맛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받는 낚시꾼 남편이 되는 요령 그 여섯 번째로, 낚시를 하는 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낚시를 다녀와서 피곤하다든지 내가 낚시를 다녀와서 시간이 없다든지 이런 거가 아니라 내가 낚시를 가서 즐겼던 시간만큼 나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낚시를 하는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낚시를 하고, 낚시를 하지 않은 시간에는 내 가족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것이 바로 가족과의 유대감을 더 높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족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인 낚시를 더 응원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하는 시간 이외에는 가족과 함께,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정도 되셨으면 좀 사랑받으실 것 같으신가요? 낚시를 하면서도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 그리고 내 가족들과 가장 가까운 친지들과 친구들, 주위 이웃들, 이런 분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낚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낚시를 다녀와서 나온 조과물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낚시만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가족과 멀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낚시라는 거를 매개로 해서 주위 사람들과 더 끈끈한 그런 관계를 만든다면, 내가 하는 낚시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취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사랑받는 낚시꾼 남편 되는 요령이라는 주제로 6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함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